위기가 곧 성장 동력이다. 한국 반도체 산업에 빨간불이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왜 켜졌느냐? 일본이 어줍지 않게 이제 트럼프를 따라하면서 한국에게 무역 제재를 가하려고 액션을 취하면서 참 곤란하기보다는 좀 귀찮게 됐다라고 보는 것이죠. 조금 어이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먼저 맞았으니까 한 대 맞았으니까 뭐 대갚아주지는 않더라도 맞은 것에 대해서 대응은 하자라는 겁니다. 쌍방가실로 가는 게 아니라 현명하게 대응해야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우리 선에서 가장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는 겁니다. 뭐 일이 어떻게 됐든 지수를 보시게 되면은 회색선이죠. 장기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해서 저항이 강하게 발생됐고 정확한 이유를 미리 알 수는 없었지만 시장이 꺾일 것이라는 것은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해 드렸었죠. 해지를 준비해야 된다. 1순위가 현금화가 되겠고 차선책으로 무엇이 된다? 해지가 된다 라고 알려드렸었습니다. 요건가요? 요거죠? 제가 7월 1일 날 알려드렸던 내용. 7월 1일이면은 월요일이네요. 근데 그 전에 이미 6월 마지막 주서부터 꺾일 가능성이 높은 주간이니 7월 첫 주 대비하자라고 알려드렸었습니다. 거기에 인보사 사태가 오늘 결론이 나버렸어요. 인보사 사태가 결론이 나버리니까 와, 코스닥도 무섭게 하락한다라는 겁니다. 그때 같이 알려드렸던 거는 이제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코스닥 지수가 하락할 때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의 상품입니다. 이걸로 대응해보자 라고 알려드렸죠. 처음에 알려드릴 때가 여기 6월 18일이었고 여기요. 방송하면서 알려드렸고 이번에 음봉에서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여기서요. 여기서 강조를 해드렸는데 역시나 이게 마음처럼 쉽게 안 되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방송과 시황글을 통해서 힌트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가이드를 잡아드리는 것이고 시장 분위기가 싸늘하다. 코오롱 티슈진 결말 나오는 것과 그리고 HLB가 터질 당시는 아니에요. 이 이후에 HLB 사건이 터졌는데 YG 엔터까지 터져버리니까 코스닥이 왠지 꺾일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든 거죠. 그래서 알려드렸던 게 코덱스 코스닥 선물 인버스 요런 해지성 상품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고 하락장에 대응할 때는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하락할 종목의 현금화가 제일 우선시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현금화를 통해서 확보한 현금으로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종목을 매매하거나 그게 안 된다라면은 선물 인버스 같은 해지성 상품을 매매하자라는 게 제가 알려드린 방법이에요. 물론 두 차례나 알려드렸지만 이제는 살짝 늦었죠. 그러므로 이 다음 것을 준비하자라는 거예요. 이 다음 거는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걸 위해서 오늘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하는 거예요. 지나간 버스는 보내주고 억지로 타려고 뛰어가지 말고 오늘 방송 보면 다음을 예상하고 거기에 맞춰 가자라는 거.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위기가 곧 성장 동력이다. 한국 반도체 산업에서 이 이야기를 놓고 가면은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일 것 같아서 준비를 했던 겁니다. 한국 양궁 신화, 그 신화가 이뤄지기 직전에 있었던 내용인데 어떤 거냐?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한국 팀이 출전을 하게 되는데 올림픽 본선이 열리기 직전에 최대 양궁 회사가 제일 인기도 높은 양궁 회사가 한국 선수한테는 활을 안 팔겠다라는 거예요. 즉 페널티를 주겠다라는 것이죠. 뭐 한국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겠지만 기존에 이 호이트사가 판매하던 활을 쓰던 사람들은 당연히 새 활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그 시간을 쓸 수도 없이 그냥 올림픽에 나서야 되는 상황에 닥친 겁니다. 여기에서 여자 대표팀은 일본 회사가 만든 활을 썼기 때문에 영향이 없었지만 남자 대표팀은 이 호이트사의 활을 쓰다 보니까 이러한 차별적 페널티에 당해버린 것이죠. 이 상황 보시면은 지금 와닿으실 겁니다. 일본이 우리한테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이게 이지메 문화라고 하죠. 일본에서는 이지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데 역시나 아베도 똑같이 법의 망을 교묘하게 피해서 한국한테 빅엿을 먹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한국은 뭐 중재자한테 중재 요청을 하더라도 중재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 어떠한 조치가 내려지기 전까지 계속 당하고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다른 회사의 활은 그 호이트사의 활보다 성능이 떨어져가지고 남자 대표팀은 결국에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에서 어떻게 했느냐? 한국 양궁협회가 한국 선수들한테 허리띠 단단히 매라고 마음 제대로 먹으라고 강령을 내립니다. 어떤 것이냐? 한국산 활만을 사용해서 비록 기술력 뒤처지는 활이지만 위험성이 없는 잠재된 리스크가 없는 제조사로 선택을 해라. 그리고 그 활에 적응해서 우승을 해라. 라고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국내 대회는 물론이고 국제 대회도 무조건 한국산 활을 사용하게끔 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외산 활에서 한국산 활로 다 교체를 하는 것이고 한국의 활 제작사는 양궁사는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기술 발전을 이뤄낼 수밖에 없겠죠. 왜? 그 당시에는 역시나 애국심을 자극할 만한 그런 사안이었기 때문에 한창 새마을 운동할 때였으니까 새마을 운동하고 난 이후니까 그런 사상이 좀 강하게 작용됐기 때문에 국내에 있던 활 제작사 사믹 스포츠도 그 애국 정신을 받들어서 한국 선수들이 우승할 수 있을 좋은 활을 개발하게 됩니다. 거듭 연구 개발한 끝에 결국에 한국 선수들한테 가장 잘 맞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뛰어난 활을 만들게 되고 결국에 그것을 바탕으로 다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게 되죠. 다시 세계를 제패하고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양궁 강국이 된 거랍니다. 그게 한국이에요. 실제 사례이고요. 이것을 보시면서 반도체 산업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사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 당장 일본만 생산한다고 해서 일본의 마음을 돌려야 된다. 아베가 선택한 그 조치를 번복시켜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빨리 되면 좋은 거고 이 다음에 이러한 일이 또 생길지 모르니까 준비를 하자. 그래서 매년 1조 원씩 써서 정부가 1조 원씩 투자를 해서 이러한 사태에 대비하자라고 하는데 당장은 힘들죠.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자 라는 거죠. 안 그래도 뭐 재고가 많이 남아서, 그리고 공급 부족 사태가 해결되고 뭐 수요가 그렇게 크게 급증하지도 않으니까 기존에 있었던 매출 성장 효과도 떨어지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기술력이 발전하고 더 나은, 더 좋은 신제품이 나오는데 구시대적 유물이 계속 비싸게 가격을 유지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와서 갤럭시 S2가 100만 원이고 최신형 이제 8월에 나오는 갤럭시 노트 10이 100만 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냐는 거죠. 당연히 최신형 갤럭시 노트 10을 선택한다. 당시에 뭐 2013년, 2012년, 2014년에 갤럭시 S2가 100만 원이었어도 그 가격 주고 샀을 만해요. 그 당시에는 그게 최신이었고, 그러니까 최고의 기술력이고, 그것을 따라올 만한 스마트폰이 없었으니까. 그 당시엔 그럴 수 있는데 지금은 아니다. 시대에 맞춰서 변해야 된다라는 거. 이제 그 구원 투수가 삼성의 이재용 회장인데 계열사 열심히 발바닥에 불나게 뛰어다녀도 당장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고 그때까지는 차분히 기다려보자. 뭐 메모리 반도체 사업, 낸드 메모리라고 하죠. SSD 사업부는 어차피 공급 과잉인 사태가 해결됐고 가격도 안정화됐으니까 당장 급할 거 없는데 시스템 반도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뭐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당장 시스템 반도체가 바로바로 사용될 수 있을 만한 통신 시장이, 통신 환경이 안 갖춰져 있는 거죠. 5G가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 대신 5G 통신 시장이, 5G 통신 환경이 제대로 갖춰질 때까지는 이 사태를 해결해 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어떤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느냐?